연금을 받으려고 긴 줄을 서 있는 할머니, 무거운 가방을 들고 만원 버스에 몸을 싣고 있는 지친 여인,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는 환자들, 그들은 모두 자신의 사념으로서, 자신의 생각으로서 그러한 우울한 현실 속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같은 시간에 어떤 사람은 인생을 한껏 즐기고 있다. 바다, 요트, 여행, 화려한 호텔, 비싼 레스토랑, 그들은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을 누린다. 상황의 성격에 상관없이 어떤 경우든 나는 이렇게 살아 라고 하는 그 각자의 생각에 동조가 되는 것이다. 세상은 언제나 나한테 가장 좋은 것만 주기 때문에 이 일도 나한테 먼 훗날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보내줬을 거야 하는 그런 태도들 있잖아요.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변함없이 유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어떻게 보냐면은 약간 학원 비슷하게 책에 써 있는데 157페이지를 보면은 이런 글이 나옵니다. 나의 세계는 나를 위해서 최상의 것들을 준비해 놨다. 내가 가능태의 흐름을 따라서 움직이면 세계는 나를 마중 나온다. 나는 내 의도로서 나의 세계의 층을 형성한다. 나의 세계는 나를 보호해준다. 나의 세계는 나를 문제로부터 해방시켜준다. 나의 세계는 내가 안락하게 살 수 있도록 보살펴주고 있다. 나는 주문하고 나의 세계는 그것을 수행한다. 나는 모를 수 있지만 나의 세계는 나를 어떻게 보살펴야 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나의 의도는 실현되고 모든 일이 되어야 할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 부분 굉장히 좋죠. 제가 생각하기에 할 때는 이 어떻게 보면 화건문? 선언문을 매일 자기 전에 10번씩 읽고 자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요거 그쵸? 굉장히 괜찮죠? 이거 제가 체크를 안 해놨는데 지금 접어놔야겠어요. 지금 접어놓을게요. 안 접어놨었는데. 자, 159페이지. 일반적으로 사람의 주인은 부정적인 감정에 전적으로 지배가 되고 있다.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으로 온통 하루 종일 사로잡혀 있다. 하지만 거울은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관심이 없다. 그저 정확하게 더도 덜도 아닌 그저 심상의 내용 그대로만 세상에 반영을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 것에 집중을 하는데 이 거울은 여러분들이 뭘 원하는지는 관심이 없고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는지에 관심이 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것을 창조를 한다. 그러니까 제발 원하는 것만 생각을 해라. 원하는 것만.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뭐가 부족한지, 내가 뭐 연애를 하기 위해서 내가 뭐가 부족한지, 어떤 조건이 불충분한지, 어떤 환경이 불충분한지, 안 좋은지, 나랑 안 맞는지, 내가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뭐가 부족한지, 내가 갖지 못한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바라봐라.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내가 갖고 있다면 어떤 느낌을 지금 느끼고 있을 것인지.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봐라. 자, 166페이지. 필요한 것은 거울에 비치는 그림자의 본체인 심상 그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사람들은 거울 속에 비춰진 이 현실 세상을 바꾸려고 투쟁하지만, 내부 의도를 쓰지만, 현실적으로 노력을 하지만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그 거울 속에 있는 것들을 비춰내는 근원인 심상을 바꾸는 것이다. 이 세상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비춰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은 이 나타나 있는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내부에 있는 그 심상, 마음속 그림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프린트된 A4 용지에 프린트된 포춘카 잘생겼다 라는 문구를 바꾸고 싶다면은 지우개를 가지고 그걸 지우는 게 아니라 컴퓨터 속에 있는 한글 프로세스에, 워드 프로세스에 그 텍스트를 지우고
바꾸면 되죠. 그쵸? 포춘카 바보 멍청이 하고 인쇄를 누르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입력한 것을 출력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출력되어 있는 출력된 결과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 내면에서 바꿔라. 이 프린트 되기 전에 그 한글 파일을 바꾸는 건 굉장히 쉽지만 이미 프린트 된 것을 바꾸는 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죠? 물론 바꿀 수는 있습니다. 뭐 화이트로 지운다든지 하면은. 근데 그렇게 바꾸면 굉장히 얼기설기 더럽죠. 그죠? 지저분하고. 내면을 바꾸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다. 쉽고 강하고 빠른 방법이다. 자, 이 부분 재밌는데 잘 들어보세요. 영혼과 마음의 일치 속에서 태어난 격한 감정은 심상에 선명한 윤곽을 그려준다. 그 결과 그 심상의 내용에 상응하는 것들이 우세하게 반영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에 동반되는 격한 감정이 여러분들이 그 생각하는 것을 강하게 여러분의 삶에 반영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창조할 때 여러분들의 강력한 감정이 중요한 키포인트라는 겁니다. 키포인트. 그냥 그림만 그릴 때보다 어떤 감정이 동반됐을 때 훨씬 더 강력하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 까닭에 가난한 이들은 계속해서 가난해지고 부자들은 더욱더 부유해진다. 그들은 모두 세상이라는 거울을 바라보면서 제각기 그것으로부터 자기의 현실의 청사진을 찍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 현실은 사람들을 늪처럼 빨아들인다. 연금을 받으려고 긴 줄을 서 있는 할머니, 무거운 가방을 들고 만원 버스에 몸을 싣고 있는 지친 여인,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는 환자들, 그들은 모두 자신의 사념으로서, 자신의 생각으로서 그러한 우울한 현실 속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같은 시간에 어떤 사람은 인생을 한껏 즐기고 있다. 바다, 요트, 여행, 화려한 호텔, 비싼 레스토랑, 그들은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을 누린다. 상황의 성격에 상관없이 어떤 경우든 나는 이렇게 살아 라고 하는 그 각자의 생각에 동조가 되는 것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를 그대로 산다. 거울이 그것을 확증해주고 그로써 심상의 내용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자, 부자들이 더욱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더욱더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은 그런 현실을 계속해서 보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하게 느끼기 시작하죠. 그죠? 그리고 당연히 좋은 감정을 느끼겠죠. 그죠? 부가 계속해서 본인들한테 좋은 걸 주니까.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돈 때문에 힘드니까 돈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니까 오히려 또 돈과 멀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 그건 중요하지가 않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가난하게 태어났든 부자로 태어났든, 물론 부자로 태어나면은 부에 대해서 끌어당김을 하기, 호락호락을 하기 믿기가 쉽지만 가난하게 태어났다고 해도, 찢어지게 가난하게 태어났다고 해도 생각만 바꾸면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가 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의 반영일 뿐이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내가 생각한 것을 내가 지금 그대로 살고 있다. 내가 믿는 대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근데 이 믿음의 반영은 내 감정이 동반될 때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그 감정의 힘이 세면 셀수록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한다. 그래서 무언가 여러분들이 빠르게 현실을 바꾸고 싶다면은 긍정적인 감정 중에서도 강력한 긍정적인 감정을 느낀다면은 훨씬 더 빠르게 현실 세상에 그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168페이지. 아무리 깊은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가더라도 이것을 알아차려라. 모든 것은 극적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 방법은 전혀 몰라도 상관이 없다. 구체적인 방법은 스스로 드러날 것이다. 자, 중간을 보면은 우리는 현실을 관찰하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여주고 그 거울은 우리의 그 태도를 고착화시킨다. 우리는 현실을 봅니다. 우리가 현실을 보죠. 그리고 그 현실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반응을 해요. 그러면은 이 세상이라는 거울은 우리의 반응을 더욱더 고착화시켜요. 만약에 우리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현실을 봅니다. 가난한 현실을 보다가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하지 하면서 세상을 원망합니다. 부정적인 태도를 취해요.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그러면은 세상은 그걸 보고 오케이, 이 현실을 더 원하는구나, 이 가난한 현실을 더욱더 원하는구나, 너는 짜증나는 상황, 화가 나는 상황을 더욱더 원하는구나 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보내줘요. 악순환의 고리죠. 그쵸? 악순환의 고리. 그래서 트랜스서핑에서는 한 가지 새로운 방법을 제시를 하는데, 우리한테는 새로운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현실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취하는 태도를 이 세상이 반영을 한다면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취하는 태도를 바꿈으로써 현실을 바꾸고 그것을 계속해서 고착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를 바꿔라. 세상이 보여주는 것과 상관없이 나는 지금 가난하다는 증거를 세상이 수없이 보내줘도 그것을 그냥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풍요를 원하면은 나한테 돈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나한테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내가 생각하는 풍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야 될 돈이 얼만큼이 있고 나한테 돈이 얼마나 없으며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내가 취하는 그 태도에 따라서 삶이 바뀔 것이고, 그 삶이 바뀌면 당연히 그걸 바라보는 우리 태도도 긍정적으로 더 바뀔 거니까 삶은 긍정적인 선순환 고리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이 부분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좋은 현실이 그 자리에서 즉석해서 형성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를 해야 한다. 인내와 깨어있는 의식이 필요하다. 이제는 모든 것이 예전과는 다르다. 당신의 주변 현실에 반응하지 않으며 주도권을 잡고 스스로 의도적으로 세상에 자신의 사념체를 보낸다. 반응이 부정적으로 보이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표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말로 특이하다. 하지만 당신은 보통 사람들처럼 상황에 사로잡힐 것이냐, 아니면은 내 마음대로 운명을 다스릴 것인가. 사람의 기분은 상황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덩달아 조성이 된다. 비관적인 성격은 기분이 늘 우울해져 있게 만든다. 하지만 당신은 그 반대로 해야 한다. 즉 기분을 의도적으로 항상 좋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자, 부정적인 일이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은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내가 상황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운명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상황에 상관없이 나의 삶의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취하느냐, 어떤 일에도 내가 좋은 기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자, 171페이지를 보면은 한동안 당신의 세계층에서 아무런 변화의 기미도 찾아볼 수 없으리라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오히려 불쾌한 일이,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나는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꾸준히 했는데 왜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길까? 자, 그것은 모두 현실과 새로운 관계를 갖는 차원으로 이동할 때 일어나는 일시적인 불편이다. 그리고 당신이 이전에 했던 그 부정적인 생각과 행동들의 결과이다. 이런 질문들을 하실 때 있잖아요. 슌카님, 제가 감사하기를 정말 열심히 했고 긍정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살았고 심사도 진짜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갑자기 안 좋은 일이 막 생겼어요. 물론 좋은 일도 많이 생겼는데 예전에 한 번도 겪어본 적 없었던 불쾌한 일들이 생겼어요. 이거 왜 그런 걸까요? 하는 것에 대한 답이 여기 있죠. 그쵸? 자, 그것은 여러분들이 예전에 했던 부정적인 생각과 행동의 결과이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다른 차원으로 넘어갈 때 생기는 일시적인 불편이다.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병에 걸렸을 때 그 병이 낫기 전에 오히려 더 아픈 그런 증상들을 겪는 게 있는데 그게 명현현상이라고 합니다. 명현현상. 그것이 낫기 위해서 어떤 이제 통증이 동반되거나 뭔가 더 상황이 악화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일이 지나가고 나면 오히려 상황이 훨씬 더 좋아지는, 훨씬 더 이제 병이 낫는, 빠르게.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명현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는 내가 긍정적인 삶으로 넘어갈 때 생기는 불협화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잘했다면은. 그쵸? 자, 어떤 경우에도 눈을 다른 데로 돌리지 말고 자신의 길을 쭉 견지해야 한다. 일관되게 가야 한다. 뒤돌아보지 마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의심하거나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지 마라.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면은 모든 것이 허사가 된다. 안 좋은 일이 생길 때조차도 일관되게 마음을 유지해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일관된 마음, 알지만 말고 실천을 해라. 부정적인 일이 있을 때 뒤돌아보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100% 현실이 되는 게 아니라 허사가 되는 것이다. 허사가. 뒤돌아보지 않고 일관되게 나아가면은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여러분의 세상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자, 유혹에 빠져서 뒤돌아보지 않고 내 길만 따라가면 거울 속에 나의 현실이 형성될 것이다. 내가 믿은 대로 나타날 것이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될 것이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될 것이다. 내가 뒤를 돌아보지 않으면, 내가 의심하거나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으면 그러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될 것이다. 자, 그리고 보통은 이제 부정적인 일에도 감사를 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트랜스서핑에서는 부정적인 일을 감사해라, 좋게 생각해라 이런 말보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좋은 것은 계속해서 찾아내고 발견하고 또 감사를 해라. 근데 나쁜 일은 그냥 무시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쁜 거를 애써서 좋게 생각하는 거 힘드니까 그냥 무시해버려라, 그냥 그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이거를 걸러내기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걸러내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좋은 내용은 걸러서 듣고 나쁜 내용은 그냥 흘려버리는 거예요. 못 들은 것처럼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좋은 것에만 계속해서 마음이 머물게 해서 좋은 것들이 더 강화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날마다 더욱더 나아진다는 긍정적인 변화의 증거를 찾아내고 발견하게 될 것이다. 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은 먼저 삶에 대한 태도를 취하고 나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을 바꾸고 나서, 그러고 나서 세상을 봐야 되는 것이지, 세상을 보고 여러분의 태도를 취하려고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의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만들어낸 삶이 아니라 흘러온 대로 무작위로 생성된 그런 삶이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것들도 다수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먼저 세상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태도를 취한 뒤에, 그러고 나서 일관되게 쭉 그 태도를 유지한 뒤에 세상이 긍정적으로 바뀌면 그때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층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유쾌한 것들이 충분히 축적되고 나면은 여러분들은 더 이상 나서서 힘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면은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자동으로 좋은 것들만 여러분의 삶에 오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세상에. 이거는 진짜 중력이랑 똑같은 게, 자, 되게 작은 물체가 갖고 있는 중력과 큰 물체가 갖고 있는 중력은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죠? 지구의 중력과 태양의 중력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하나 쌓았어요. 그때 갖고 있는 그 좋은 일의 힘과 좋은 일이 100가지가 모였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작용하는 힘은 천지차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좋은 힘을 계속해서 쌓다 보면은 좋은 그 에너지 덩어리가 또 다른 좋은 에너지를 끌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좋은 것들이 그냥 신나게 그냥 찾아온다. 그래서 보면은 막 승승장구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승승장구 하시는 분들을 보다 보면은 뭐 자수성가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런 마음 공부를 통해서 성공하신 분들 보면은 이렇게 뭐 그분들의 영상이나 뭐 자서전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제가 계속 보다 보면은 그분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게 갑니다. 약간 이렇게 조금씩 성장을 해요. 조금씩 성장을 하다가 어느 순간 어느 시기를 기점으로 갑자기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요. 폭발적으로 처음에 굉장히 오랫동안 가는 것 같다가 어느 시기를 넘어가면은 갑자기 그래프가 확 상승한 것처럼 그런 상승 곡선을 보여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건 돈에서도 해당이 되거든요. 돈에서도 제가 요즘에 부자들의 영상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 그분들이 돈을 축적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은 뭐 1억 원을 모을 때까지는 막 2, 3년, 3, 4년 이렇게 걸려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그 다음 1억을 버는데 1억에서 2억이 되는 데는 1년도 안 걸리고, 그리고 2억에서 5억이 되는 데는 그 1억을 만드는 그 기간보다 훨씬 더 짧게 걸리고, 그리고 또 5억에서 뭐 10억, 20억이 되는 데는 그보다 더 짧게 뭐 6개월, 3개월 만에 모으고, 뭐 그런 식으로 돈이 모이면 모일수록 훨씬 더 빠르게 돈을 모으더라고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마음의 근육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좋은 것들을 처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묵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씻어내야 되니까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이것들이 한번 가속도가 붙으면은 점점 쌓여서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될 정도로 그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좋은 것들을 나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자, 그래서 176페이지에 실질적인 약간 예시를 한번 봅시다.